한 도시가 10년 넘게 수조 원의 투자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바로 광주입니다. 인구 141만 명의 대한민국 5대 광역시인데 코스트코도 신세계도 롯데도 문을 두드리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소상공인을 지키겠다는 명분이 기업들을 줄줄이 내쫓은 것입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쇼핑하러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까지 원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포기한 도시, 유통업계의 무덤이라 불리는 광주의 경제 몰락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구 141만 명인데 대형 쇼핑몰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5대 광역시 중 유일합니다.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습니다. 광주만 없습니다. 코스트코도 없고 스타필드도 없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할인 매장도 단 한 곳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대한민국 지도를 한번 펼쳐보면 광주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만나는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매력적인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140만 명이 모여 사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경쟁자가 거의 없습니다. 장사하기에 이보다 좋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광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코스트코가 왔고 신세계가 왔고 롯데가 왔습니다. 수천억 원, 때로는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들고 왔습니다.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광주는 그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기업들은 하나둘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통업계의 무덤이라는 씁쓸한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광주가 기업들을 막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작은 가게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재래시장이 망한다, 골목 상권이 무너진다, 이런 논리가 도시 전체를 감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고 상인회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치인들도 표를 의식해서 기업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명분만 보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다 같이 잘 살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겉으로는 정의롭고 따뜻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좋은 마음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도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광주가 빗장을 걸어 잠근 사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의 돈이 광주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쇼핑몰이 없으니 쇼핑하러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대전으로, 서울로, 심지어 순천이나 전주로도 갔습니다. 간 김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왔습니다. 광주에서 써야 할 돈이 매주 수십억 원씩 다른 도시로 흘러갔습니다. 1년이면 수천억 원입니다. 이것을 경제 용어로 역외 소비 유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 돈이 남의 동네로 새어나가는 현상입니다. 소상공인을 지키겠다고 세운 벽이 오히려 도시경제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광주를 포기하고 떠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코스트코입니다. 2010년대 초반 코스트코가 광주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코스트코는 미국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대형마트입니다. 창고처럼 큰 매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싸게 파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코스트코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양재점이나 일산점은 주말마다 주차장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호남권에도 매장을 내려고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광주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호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심부, 140만 명의 큰 소비시장, 경쟁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트코는 북구와 광산구 쪽에서 땅을 찾아봤습니다. 투자 규모만 수천억 원이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민들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광주에도 코스트코가 생긴다고 인터넷 커뮤니티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입점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국 자본이 들어온다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상인회도 합류했습니다.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재래시장이 다 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 앞에 천막이 쳐졌습니다. 매일같이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기업 물러가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치인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선거 때마다 소상공인 보호를 약속한 사람들이 기업 편을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론이 반대쪽으로 기울자 행정 처리도 느려졌습니다. 결국 코스트코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적당한 땅을 못 찾았다고 했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가 너무 거세서 포기한 것입니다. 신세계 그룹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2015년에 신세계가 광주 유스케어 터미널 자리에 아주 큰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고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이 합쳐진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투자금만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광주에는 제대로 된 고급 호텔이 부족했습니다. 200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때 외국 선수들이 묵을 방이 없어서 작은 모텔을 전전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국제적으로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신세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호텔 짓고 면세점 넣고 지역 사람 수천 명을 직원으로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골목 상권을 해친다는 반대, 대기업한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신세계도 계획을 접었습니다. 7천억 원짜리 기회가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코스트코에 이어 신세계까지 광주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광주가 대기업을 막을 때마다 내세운 이유는 항상 같았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골목 상권 수호. 겉으로 보면 이보다 좋은 명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고 다 같이 잘 살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시민단체들은 이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고 정치인들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만으로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명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현실에서 효과가 없으면 그냥 빈말에 불과합니다. 광주가 대기업 쇼핑몰을 막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광주의 골목 상권은 살아났습니까?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북적거립니까? 상인분들은 장사가 잘 됩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대형 쇼핑몰이 없는데도 광주의 재래시장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 같은 전통시장들의 상황이 다른 도시보다 특별히 좋지 않습니다. 대형 쇼핑몰도 없고 재래시장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둘 다 무너진 것입니다. 보호하려다 오히려 함께 쓰러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쇼핑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타필드나 코스트코에 가는 사람들과 재래시장에 가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복합 쇼핑몰은 놀러 가는 곳입니다.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는 주말 나들이 코스입니다. 재래시장은 장 보러 가는 곳입니다. 신선한 채소나 생선, 저렴한 먹거리를 사러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비입니다. 그래서 스타필드를 막는다고 사람들이 재래시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스타필드에 가고 싶었던 사람은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쿠팡에서 주문하거나 차를 몰고 대전으로 가버립니다. 선택지에서 하나가 사라지면 비슷한 다른 선택지로 옮겨가는 것이 소비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로 갈아타지는 않습니다. 결국 광주가 막아낸 것은 대기업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누려야 할 편리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주말에 가족이랑 쇼핑몰에서 시간 보내는 소소한 행복, 여러 가지 물건을 한 곳에서 비교하며 고르는 편리함, 영화관이랑 식당이랑 쇼핑 공간이 한데 모인 문화 경험, 이런 것들을 광주 시민들은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세운 벽이 오히려 지역 경제를 말려 죽이는 댐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주가 걷어찬 기회를 다른 도시가 주워 담았습니다. 바로 대전입니다. 2021년
대전에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가 거절한 바로 그 신세계 프로젝트가 대전으로 간 것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백화점에 아쿠아리움, 과학관, 호텔까지 합쳐진 복합 문화공간이었습니다. 과학의 도시라는 대전의 특성을 살린 구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문연 첫 해에 매출 8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전 사람들뿐만 아니라 충청 지역 전체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먼 곳에서도 왔습니다. 전주에서, 청주에서, 심지어 광주에서도 왔습니다. KTX 타고 대전 가서 쇼핑하고 유명한 빵 사오는 것이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유행이 됐습니다. 재미없는 도시라고 놀림받던 대전이 충청을 넘어 호남까지 손님을 끌어모으는 쇼핑 명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대전에서 벌어졌을까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자 대전의 골목 상권이 완전히 망했을까요? 재래시장의 손님이 뚝 끊겼을까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주변 가게들이 함께 잘 됐습니다. 외부에서 몰려온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백화점만 구경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전까지 왔으니까 유명한 빵집 성심당도 들렀습니다. 주변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중앙시장에 가서 칼국수도 먹었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소비가 주변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낙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높은 곳에서 물을 부으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큰 쇼핑몰이 손님을 끌어오면 주변 가게들도 그 덕을 보는 현상입니다. 일자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직접 뽑은 대전 지역 직원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좋은 조건의 정규직 일자리가 한꺼번에 생긴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금도 더 거쳤습니다. 대전시 살림이 넉넉해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 화려한 성적표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상실감이 엄청났습니다. 인터넷에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2등 시민이냐? 옷 한 벌 사려고 고속도로 타고 대전까지 가야 하냐? 광주시는 반성하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기회를 두고 대전은 잡았고 광주는 걷어찼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것입니다. 주말 아침 광주의 한 가족이 차에 오릅니다. 목적지는 대전입니다. 쇼핑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편도로만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기름값에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더하면 왕복 교통비만 몇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광주 시민들은 이 먼 길을 떠납니다. 자기 도시에서는 원하는 쇼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스스로를 쇼핑 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쓸 권리를 빼앗겼다는 억울함이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광주 사람만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느냐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정작 보호해야 할 시민들의 생활은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오프라인 쇼핑몰에 갈 수 없으니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 네이버 쇼핑, 온갖 플랫폼에서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을 샀습니다. 이 돈도 광주 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류센터도 본사도 전부 수도권에 있으니까요. 오프라인 쇼핑몰을 막았더니 온라인으로 돈이 새는 꼴이 됐습니다. 막으려던 구멍보다 더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대전에서 쓴 돈을 다 합치면 1년에 수백억 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으로 빠져나가는 돈까지 더하면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이 돈이 광주에서 쓰였다면 어땠을까요? 광주 상인들 주머니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광주 청년들에게 일자리로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고스란히 다른 지역 몫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젊은 세대가 광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놀 곳이 없어서, 돈 쓸 곳이 없어서 떠납니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스타필드나 코스트코,
이케아는 그냥 마트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도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일종의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입니다. 서울에 살면 갈 곳이 넘쳐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이제는 그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광주만 빠져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멋진 공간이 없습니다. 주말에 데이트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광주는 지루하다, 변화가 없다. 이것이 광주 청년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취업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으로 답답해서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떠나면 도시는 늙어갑니다. 젊은 사람이 줄어들면 물건 살 사람도 줄어듭니다. 가게들이 힘들어집니다. 가게가 힘들어지면 기업이 더 안 들어옵니다.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더 떠납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도시들이 하나둘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에서 광역시들은 그나마 버텨왔습니다. 인구도 많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광주는 광역시 중에서도 유독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차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의 지방 도시들을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아이가 적게 태어나고 노인이 많아지는 현상을 겪은 나라입니다. 한때 번성했던 도시들이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텅 빈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점가에는 문 닫은 가게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고 학교는 문을 닫고 병원도 사라집니다. 지방 소멸의 공포가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물론 광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지방 도시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들은 최소한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고 합니다.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끌어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머물 이유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광주는 그 기회를 스스로 밀어냈습니다. 차이는 거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10년 넘게 계속되자 결국 시민들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가 광주의 가장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기업 편을 든다며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도 스타필드 가고 싶다. 문화 혜택 좀 누리면서 살자. 쇼핑하러 다른 도시 가는 것 이제 그만하자. 정치인들한테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여론이 바뀌니까 정치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광주가 드디어 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더현대 광주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갈등과 좌절의 역사가 드디어 끝나고 실제로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첫 삽을 뜬 것입니다. 위치는 북구 임동에 있는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입니다. 규모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보다 1.4배나 큽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8층까지 올라가는 거대한 건물입니다. 2027년 말에 완공되고 2028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맡아서 건물 자체도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간 3천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절반인 1,500만 명은 광주 밖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세계그룹도 어등산 관광단지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미 토지 계약금을 납부했고 현지 법인도 설립했습니다. 2026년에 착공해서 2030년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광천동 터미널 부지에는 신세계 백화점 확장 사업인 더 그레이트 광주도 준비 중입니다. 한꺼번에 3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광주에 이케아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롯데백화점 안에 이케아 롯데 광주점이 문을 연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케아가 없어서 서울이나 부산까지 원정을 떠나야 했던 시민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돈이 대전으로 빠져나갔다면 앞으로는 반대로 다른 지역 돈이 광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착공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는 복합 쇼핑몰 때문이 아니라 광주에 소비할 사람이 없어서라고요. 도시를 찾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통이 막힐 것이다. 주변 가게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예전과 비슷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대전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큰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상권도 함께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성장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쇄국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쇄국이란 나라의 문을 닫고 외부와 교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끼리만 잘 살겠다고 바깥 세상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혼자만 멈춰 서 있으니 뒤처졌습니다. 결국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바깥의 자본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섞여야 살아남습니다. 빗장을 걸어 잠그면 물이 고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광주가 10년간 겪은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산다는 뜻입니다. 광주가 내세웠던 명분도 상생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살자, 골목 상권을 지키자. 하지만 지난 10년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상생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을 억지로 살리려고 다른 쪽의 희생을 강요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둘 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상생은 경쟁하면서 전체 크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들어와서 전체 소비 규모가 커지면 그 혜택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대전에서 신세계가 들어온 뒤 성심당은 더 잘 됐고 중앙시장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전체 크기가 커지니까 모두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경쟁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대기업 쇼핑몰이 들어오면 적응하지 못하는 상인들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막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 사람들의 소비 습관 변화, 이런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려 해봤자 물이 다른 곳으로 새 뿐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광주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떠난 청년들, 빠져나간 돈, 줄줄이 포기하고 떠난 기업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 2028년 더형대 광주가 문을 열면 더 이상 쇼핑하러 대전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돈을 내 도시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광주의 시계가 드디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광주의 이야기는 보호라는 이름 아래 변화를 거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뼈아픈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의 선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더 일찍 변화를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참고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전의 성공 신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잼 도시라고 놀림받던 대전이 어떻게 전국구 쇼핑 명소가 됐는지 그 비결을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